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한때 1,320원을 이탈한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료비의 감소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항공업, 또 천연가스 도입 단가 인하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기대되는 전기가스업,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 업종 등은 상승한 반면 수출 비중이 큰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해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찾는 유럽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4가 종료됐습니다.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은 게임스컴에서 하반기 신작을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해 주가가 반등했지만 펄어비스는 신작 붉은 사막의 베스트 비주얼상 수상 불발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11월 개최 예정인 지스타까지는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2025년 계획이 구체화되는 4분기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스닥에 입성한 지 이틀째인 이엔셀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엔셀은 지난 23일 코스닥에 입성한 회사로 2018년 설립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및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이엔셀이 개발 중인 세계 최초 차세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사실상 공식화하였고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오늘 장에서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 정유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정유주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경계감이 더 높아졌고요. 또 달러 원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제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 국면에서 우리 시장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 상승에 좀 기대를 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뭐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뭐 그만큼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서 혹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원칙이 있으니까요. 너무 지금 많이 좀 하락한다, 좀 잘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시장 반드시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지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지쳐서 좀 떠날 때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강하게 또 반등할까 봐 그게 좀 두려운데요.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버텼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버티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저희 어떤 그 조언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치지 말고 버티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출신으로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데요. 오늘도 저희 신드라의 매매신호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종목명도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네.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또 많이 캐치하셨던데 네.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영문학이지만 경제학 석사 가지고 있어서 좀 다양하게 좀 어떤 학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투자산 운용사 이거 애널리스트 자격증이죠.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이 펀드 매니저고 그다음에 금융투자 분석사 이게 애널리스트 자격증인데 이렇게 바이 사이드 이거를 바이 사이드라고 하거든요. 바이 사이드, 그다음에 셀 사이드 두 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여러분들한테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애널리스트와 그다음에 IB 경력까지.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고 있는 발행시장, 여기는 발행시장이고요. 지금 여기는 유통시장인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있는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그다음에 다른 경제 전문가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많은 길라잡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최근에 저번 주에 좋았던 종목들 한번 보면요. 모나 용평 그리고 IMBDX 그리고 파라텍까지 시장이 조금은 슬로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VI 이게 VI가 뭐냐면 그날 시가 그날 변동폭이 한 10% 이상 보여줬던 그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같이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최근에 어떤 매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죠. 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대왕고래 테마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체 산화물 테마주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엮여져 있는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12,400원에서 13,400원까지 이 구간을 잘 버티며 상승한 이후로 눌림목 그리고 반등 상승하는 그 구간을 잘 버텨가면서 이 구간과 이 구간까지 해서 한 10% 정도 수익. 물론 추가적인 수익 낼 수 있었지만요. 저희는 이 한선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먼저 여기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매매를 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보시면요. 이날 사실 이때 처음 매수를 한 이후로는요. 사실 일부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때 좀 시장이 좀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계속해서 쌍바닥 가는 것까지 잘 버티고다가 최근에 자 보시면 이때 제가 종가 매매를 합니다. 종가 매매를 해서 1번 처음 매매, 그다음에 두 번째 매매. 근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요. 저는 반등할 때까지를 체크를 합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수가까지 반등하는 것을 기다리지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많은 매매를 해봤는데요. 하락하는 곳에서 물량을 늘리면요. 이게 좀 종목이 좀 비대해지고 내가 좀 원할 때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반등할 구간에 다시 한번 들어갔을 때가 오히려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번 매수, 2번 추가 매수, 그래서 3번 요 구간에서 오늘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졌는데요. 사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좀 대왕고래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내일 한번
좀 눌림을 목을 주는다 한다면 뭐 다시 들어갈 의향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8월 29일까지 지금 세계 지질학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얘기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영일만 관련 석유 시추 관련 내용도 있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이 두 종목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은요, 바로 대왕고래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 아직 오르지 않은 대왕고래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종목 궁금하시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IMBDX 여러분들 같이 또 매매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가격을 드렸습니다. 19,000원대 매수 그리고 29,000원 딱 10% 구간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오늘 매도로 일단 했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는요, 당일날 하는 어떠한 그 단기 매매보다는요, 단기 스윙 종목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뭐 당일날 물론 처리하면 좋겠죠. 하지만 뭐 당일날 매수했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3% 된다 손절하면은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싶을 정도로 계좌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 구간까지 잘 버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10% 정도 수익 보여주었고요. 자, 그리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이날 딱 하루 걸렸죠. 사실 단기 수익,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매매가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매매인데 최근에 이런 매매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 이것도 딱 10% 정도 구간 딱 나왔어요. 1030원에서 11,030원까지. 지금 보시면 요 구간 정말 위에 구간 딱 터치하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좀 짜릿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단기적으로 단기 수익으로 나왔지만 지금 이 구간을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특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8월 초부터 계속해서 ETF를 위한 ETF 투자자를 위해서 지금 관련 종목 딱 두 개를 매매하고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를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끌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ETF 같은 경우는요, 월에 3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복리로 간다라고 하면은 한 1년에 한 40%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사실 전체 계좌가 4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29%, 20몇 % 정도였고 가장 높았던 게 헤지펀드가 르네상스 헤지펀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퀀트 매매를 해가지고 월에 한 66% 정도 내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제가 정말 매일매일 정말 에브리데이 여러분들한테 그 비중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날 갑작 첫날이죠. 첫날 말씀드렸고 갑작스럽게 빠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이때가 8월 5일이죠. 8월 5일 급락하는 시기에도 저희는 이때 인버스로 바꾸지 않고 레버리지 13%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갑니다. 34%까지 39, 43%까지.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권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정확하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날 다 매도를 하고 금요일부터 인버스로 지금 3% 진행했고 그리고 5%로 지금 살짝 늘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미국 시장 굉장히 금리나
잭슨홀 미팅도 괜찮았는데 시장이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저희는 금요일부터 미리 약 인버스 3%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손실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5%까지 살짝 늘려나가면서 지금 인버스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사실 이 구간에서 인버스를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서 바꾸면서 수익을 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실질적으로 매매했던 분의 계좌 매수 매도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매수 그리고 이분은 사실 그 계속까지 그 매도 시그널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서부터 요 구간까지 하면서 요 구간 매도를 하면서 이제 이 구간의 수익을 났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떤 그 자신들의 포지션을 변경한다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했겠지만 이분은 끝까지 제가 말씀드린 비중을 잘 지켜가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또 이영석 전문가와 좀 더 오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월요일과 금요일 8시 50분에 너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인성전보니, 인성정보 그리고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좋은 성과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요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나 그리고 이 방송에서 좀 모자랐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8월 신규 또 무료 자료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는 차트에 대한 상승, 음봉 뭐 이런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추세선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차트 패턴까지 조금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하시면 그걸로 그냥 신청만 하고 뭐 다운도 안 받으실 그러지 마시고요.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 것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ETF를 통해서 또 안정적으로 한 달에 3에서 4% 정도씩 복리로 수익을 주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그 투자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또 무료 자료집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만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 시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자, 그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하락을 했을까? 자, 오늘은이라는 말은 그럼 어제도 그렇죠? 어제도 하락했죠. 그리고 금요일로 하락했죠. 그래서 오늘은 왜 하락했을까라고 보면은 자, 외국인이 4.9조, 그러니까 4,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4,600억 정도를 매도했다면 거의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종목은 뭐 조금씩 사고 팔고 뭐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기관들이 일부 매수하고 뭐 이런 수급적인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두 종목만 좀
잡고 돌린다라고 하면 이 종목만 올리면 시장 오르고 이 두 종목만 빠지면 좀 시장이 빠지는 그런 시장인데 뭐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LG 엔솔이 뭐 한 5% 정도 올랐는데 사실 LG 엔솔이 5% 정도 오르는 거는 LG 엔솔로서는 거의 상한가 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떤 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IT 쪽에서 조금 금리 인하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그러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였던 바로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코스닥도 2차 전지 쪽이 올라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또 하나가 또 변수가 있죠. 일단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또 하락을 하면서 또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래서 뭔가 좀 그 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답답하다, 이게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러한 구간인데 사실 또 오늘은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환율 하락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또 수출주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죠. 지금 가장 큰 것은 조선주. 그다음에 뭐 화장품 뭐 이런 업종들이 저는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의 좀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수출주가 악재가 되면서 그냥 음식료, 최근에 수출주라고 보였던 음식료까지도 좀 같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 수혜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출주 악재로 인해서 같이 빠지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추석이 거의 뭐 연차 쓰고 하면은 거의 한 13일 정도는 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나 오래 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MOM, 즉 전월 대비로서는 모든 지표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3분기가 빠진다. 그러면 3분기 실적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심하게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성장주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다 월별로 보는 것보다는요, 분기별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분기별도 전년 대비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지 무조건 MOM, 즉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그 변수가 너무 좀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하락 수혜주 물론 좋을 수 있죠. 뭐 대한항공이나 뭐 항공주,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등 이런 것들 뭐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주 악재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저는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화장품 같은 주 있잖아요. 화장품 같은 주들은 많은 분들이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침투율이 만약에 50%나 6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침투율은 5%에서 1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 하락한다. 저는 지금 여기서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줍줍한다는 말 제가 좀 쓰는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지만 저는 약간 낙엽질 때 여러분의 수익률은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은요. 오히려 지금 사야지 언제 삽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큰 손들은 도대체 언제 사냐라고 했더니 지금이래요. 지금이 뭐냐? 지금 금투세 이슈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빠질 때 그리고 이러한 오해들로 빠질 때 수출주 악재나 환율로 빠질 때 지금 사야지 항상 우리가 흥분할 때는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섰을 때 여러분들이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다 있는데 피크아웃 절대 아니고요. 지금 수출주 그냥 같이 깔 때 그냥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무시하시고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종목을 보실 때 MOM보다는 QOQ나 YOY를 꼭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저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셨고 단지 오늘의 하락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비대면 진료 테마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노사 간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특히 추석을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꺼내들고 규제를 풀었는데요. 관련 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전면 허용한 2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월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으며 26만 건의 진료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정보입니다. 4거래일 만에 다시금 반등에 성공한 인성정보는 오늘 장에서 14.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비케어입니다.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수 분석 솔루션인 유비스트 HCD를 만든 회사인데요. 오늘 장에서 8.09%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비대면 진료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인성정보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이 보였는데 네. 다시금 재반등하는 건가요? 네. 자, 제가 인성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성정보 다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제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테마는 뭐 계속해서 볼 테마는 아닙니다. 추석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 어떤 정치적인 테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정부 비대면 진료 여론전 초진 허용 질환 제한 첫 토론회가 열리면서 일단 이때 8월 20일 날 먼저 수급이 일단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보건의료 파업 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론전을 먼저 하고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보건의료 파업이 나오면서 여기서 비대면 관련에 대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적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보다 사실 너무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나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만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는 거는요, 수익을 낸다는 거는 이러한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해야지. 사실 장 빠질 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우리가 매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우리가 또 신경 쓴다고 해서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많은 그런 에너지들을 시장에 대해서 너무 쓴다라는 것 같아서 제가 재료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대면 진료 저는 일요일 날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비대면 진료 분위기 조성 중이라는 말씀을 일요일 날 미리 드렸어요. 그걸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오늘부터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를 좀
그 판별하는 그런 것들을 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아셔야겠다. 그래서 여론전 있고 파업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 공백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가결됐습니다. 가결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 뭐 계속해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데는 뭐 조금 뭐 파업을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때 종목들은 빠질 수 있고요. 아니다. 우리는 29일 총파업을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다시 오르고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29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어떤 변동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재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시간에서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는 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팔고 그다음에 한번 눌릴 때 다시 보는 그러니까 그런 재료 매매 에 걸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정부 쪽에서는 뭐 청파부 예고에 대해서 필수 진료 차질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진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보세요. 또 26일 오늘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내일 민주당과 단독 간담회를 하면서 간호법까지 뭐 타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뭐 좀 잘 진행돼서 이제 안 할 것 같이 하면 또 빠질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매매 스킬이 필요한 것이 이런 종목이다. 물론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되겠죠. 하지만 워낙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먹은 거 뱉어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빠질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아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왜 인성정보가 왜 비대면 진료되냐? 예전에 보훈처의 원격 사업자 선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인성정보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 바로 오늘 GST가 오늘 액침냉각 뭐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으로 AI 쪽 서버 뭐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액침 냉각 관련주로도 엮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관련주보다도 좀 강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회사 아이넷뱅크가 버티프라는 액침 냉각 총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액침 냉각 관련주로 편입돼서 있었고 그래서 요 두 개로 동시에 지금 시장에서 재료주로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차트 한번 일봉이거든요. 요 날 20일 날 그때 비대면 진료 뭐 한다고 하면서 그때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이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3일 동안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N자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21선을 저는 이제 21선 하나만 일단 보는데 21선을 생명선이라 보고 있는데 21선을 깨지 않고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는 저항이었죠. 계속된 저항이었다가 지금 저항을 돌파한 이후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줬는데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성정보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보시면 계속 이 구간이 어떤 구간입니까? 바로 지금 지지가 되는 구간인데 요 이제 지금 살짝 올라온 구간이라서 자리로도 차트 자리로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주는 언제까지 봐야 되냐? 추석 전까지만 보세요. 추석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사실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한 1, 2주 정도의 어떤 먹거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결코 이것을 계속해서 뭐 장기 투자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한 1, 2주 정도 그냥 매매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을 원하신다면 시장의 시황보다는 종목의 재료를 잘 살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29일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재료 매매로 한번 수익을 걷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 사인 주셨고요. 구체적인 대응법은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대면 관련해서 또 두 번째 종목이죠. 유비케어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이 유비케어 또한 네. 추석 전까지 그때 보면 네,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추석 전에 웬만해선 다 마무리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국민적 정서의 어떤 그런 분열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추석 전에 일단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보셔라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요, 비브로스라는 똑딱이라고 하는 이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케어가 여기에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비대면 신규 출시, 비대면 진료, 뭐 접수, 예약, 결제까지, 서류 발급까지 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자는 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이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가 더 컸고요. 그리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수급이 20일 날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한 3일 동안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유비케어도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인성정보다는 좀 약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한번 이렇게 깨기도 합니다. 깨기도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으로만 보면은 여기서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21선은 생명선이라고 우리는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책에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볼 때는 자리로 보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보시면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참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그러니까 요렇게만 본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버틸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한 10에서 한 20% 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이런 이평선보다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종목이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고 마찬가지로 지금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비케어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뭐 한 종목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성정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 지지를 받아준 유비케어 현재 구간에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은 추석 전까지 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영석 전문가가 오늘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 기업인 엑스게이트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엑스게이트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이 번지면서 오늘장에서 12.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19일 날 여러분들한테 미코바이오메드를 이 시간에 특징 관련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코바이오메드 분명히 이러한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올랐을 때 나왔는데 가격의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증자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저녁에 바로 유3자 배정 유상 증자 공시가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을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한 거죠. 그만큼 공시를 보고, 그러니까는 이 공시를 보고서도 또 다른 공시를 추론을 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매매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날입니다. 이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 구간까지가 거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공시를 되게 좀 무시한다 혹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 공시나 이런 것들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엑스게이트를 하는데요.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AI, 바이오, 양자 등의 최근에 국가가 30조를 투입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면은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사업 내년 착수한다. 이런 내용 하면서 최근에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갑자기 초전도체가 또 이런 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양자 관련해서도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바닥에 있는 예전의 어떤 테마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계속해서 순환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올랐던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수출주가 딴 거 없습니다. 수출주가 많이 올랐던 것 하나가 지금 악재로만 보이고 있는 거지 사실 이런 종목 테마주들보다는 물론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윗단에 있는 종목보다는 아랫단에 있는 내용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자라고 해서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을 시장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보시면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자 대한민국 해서 지금 미래성장에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게임 체인저 해서 요 양자 이렇게 살짝 나왔죠.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3천억 예타라는 것은 예비 타당성 투자력을 면제한다. 그만큼 빠르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엑스게이트 보시면 이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 되게 좀 단양봉으로 살살 오르다가 이 구간에서 지금 요거는 바로 상승형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상승형 음봉이 나와 주었는데 저는 만약에 이 구간을 여기서 다 팔았다라고 하면은 아예 무너졌어야겠죠. 무너지면서 어디까지 밀려야 됐냐면 여기까지 밀려야 됐어요. 하지만 밀리지 않고 이 저점, 어제의 그 하락했던 이 저점을 깨지 않고서 지금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만 저점으로 체크하고 매매를 하면 저는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엑스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추후에 상승 여력이 더 있으니까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엑스게이트 추후에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님, 오늘 강의의 제목이 상승 후 음봉 캔들의 의미인데 네. 상승 후 음봉 캔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파라텍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딱 상승형 음봉이거든요. 상승형 음봉이 나온 이후에 항상 나와줘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직전 요 강하게 나온 양봉의 저가를 깨지를 않아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서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상승형 음봉을 보여준 이후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대부분 손절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까지 거의 20% 정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만 지금 잘 보시면 이 구간 딱 지켜놓고서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래서 저는 이날 여러분들한테 그 종가 매매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을 하면서 좀 됐는데 항상 이 구간을 잘 아셔야 돼요. 이 구간
지금 보시면 이 종가가 이 캔들에 어떤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데 뭐 그러면서 오늘 뭐 상승이 나왔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요 구간을 잘 보세요. 항상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로 빠졌을 때 요 구간에서 딱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이제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 이렇게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보셔라.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이닉스, 나노팅, 뭐 하나갤러리아 이런 종목들은 제가 다시 저와 함께 있는 곳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뭐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대왕거래 관련해서 지금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요. 일단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일정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조금 밀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과는 어떤 거시 경제와 상관없이 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음과 같은 뭐 시추 관련해서 뭐 내용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지질 과학 총회가 있는데 8월 29일 날 이날 아마도 우리나라 한국 뭐 지질 관련해서 하는데 이때 영일만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나니까 뭐 계속해서 아마 이번 주에는 여기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은 뭐 내달 말 대한고래 투자 주관사 입찰, 그래서 산업부 한국석유공사가 8월 말 해외 투자은행 대상으로 관련 업체 입찰을 개시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정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인가요? 미얀마, 말레이시아 심해 가스전 탐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 1, 2기 가스전 투자에 지분 투자를 한 30% 정도 한 이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투자 플러스 실질적으로 업무까지 한 거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켜봐야 된다. 다만 그러면 최근에 뭐 화성밸브 오를 때, 한국가스공사 오를 때, 한선 엔지니어링 오를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왜 못 올랐는가? 시총이 9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한 4조 얼마고요. 화성밸브 같은 거에 한 몇천억 정도고, 한선은 마찬가지고 한국가스공사와 화성밸브나 계획가가 다 합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반도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은 안 좋았다. 좀 상승률이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내일 뭐 시초가로 일단은 보시고요. 목표가는 한 7만 원. 이 구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한 요 21선 깨고 있는 한 5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겠지만 사실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왜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여기서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게 더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을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N자 패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21선을 계속해서 잘 지켜내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선 같은 거 많이 올랐고요.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된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연말까지라도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와 상관없이 개별 재료가 충분한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N자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7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응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인성정보와 유비케어 둘 다 매수 사인 주셨고요. 추석 전까지 잘 살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내일 시초가 매수 시 7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